안녕하세요. 제니의 뒤의 제니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고 계시죠? 6월 29일 미국 대법원에서의 위헌 판결 이후로 소수인종 대학 입시 우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느 곳에 더 집중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은 대학 지원 과정 중에 인종을 고려하여 대학 지원자들의 다양성을 높여 대학 전체의 다양성을 증가하려는 것입니다. 흑인, 히스패닉 및 기타 소수민족 학생들의 수를 증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학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6월 말 하버드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SFFA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곳간의 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학은 더 이상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대학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USC는 이 결정은 모든 배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대학은 판결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성은 콜롬비아의 모든 측면을 걸쳐 긍정적인 힘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총장의 발표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풍부한 다양성을 대표하는 대학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대한 후퇴라고 불렀습니다. 또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은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지만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계속해서 입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대학들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 법원의 발표를 인정하고 따르겠지만 대학은 여러 방면으로 대학의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를 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의 위헌 처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대학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입시 변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언론과 교육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를 기초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 많은 언론 기관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대학 입학을 흔들고 대학 내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판결이 캠퍼스의 학생 분포를 더 많은 백인과 더 많은 아시안이 되게 할 것이며 흑인과 라틴계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에 관한 영향입니다. 많은 언론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법안에 관한 찬반으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 설문에서는 아시안 응답자의 4분의 3만이 인종이 대학 입학 결정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안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지, 또 그렇다면 얼마나 입학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영향으로 대학들이 대학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쓰고 있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텍사스 주의회는 상위 10% 규칙을 만들어 학생이 고등학교를 텍사스에서 상위 10% 이내로 졸업하면 대부분의 텍사스 공립학교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탑 10% 룰은 6% 혹은 7%로 줄어든 때도 있었지만 주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지원자를 주의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 하여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을 높여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거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 4년 사이에 레거시 입학이 이미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기부자의 70% 이상이 백인인 까닭에 또 다른 인종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레거시 입학에 관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과 함께 더욱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입시에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언급되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학생의 인종이 차별,
discrimination, 영감, inspiration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토론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원서에서 에세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 거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원서에서 인종을 더 이상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에세이에서 인종을 언급할 수 있고 에세이에서 인종에 관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세이가 학생을 대학의 진정으로 알리는 장소로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종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또한 인종으로 인해 불리한 점을 극복한 적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면 지원서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드가 되는 학생들은 한참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이 점을 더 포커스를 두고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원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 위원 발표에 관한 영향,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점에 더 유의를 하면서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